제15화 생존의 이유. 철문 안으로 가스가 스며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주로 실험실 안쪽 가장 깊은 곳에 모여 있었다. 하필은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다. 백신을 맞은 사람, 맞지 않은 사람 중에 감염이 안 된 사람, 그리고 감염된 사람. 하필은 감염된 사람들과 함께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칸에 있었다. 군인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 철문을 열기 힘들자 모서리에 구멍을 내서 독가스를 안으로 주입했다. 하필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가스를 보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두 사람에게 방독면을 꽉 조이라고 했다. 그리고 하필은 다음 칸으로 통하는 철문을 닫았다. 1차 방어선이 뚫렸으니 2차 방어선을 지켜야 한다. 하필은 감염된 두 사람에게 이미 동의를 구해놓았다. 그들은 자기들을 실험실 안으로 피신시켜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했다. 하필은 들고 있던 흰색 종이를 가스에 가까이 대봤다. 연두색과 노란색의 중간색이었다. 염소가스. 하필의 예상대로 군인들은 염소가스를 살포했다. 한국은 2008년을 끝으로 더 이상 생화학 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은 화학무기 금지 조약을 맺고 생산과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염소가스는 생산이 아주 쉬울 뿐 아니라 소독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게다가 사람이 염소가스를 흡입하면 바로 폐 속에 있는 물과 반응해 염산으로 변하기 때문에 빠르게 죽음에 이르게 된다. 왜 유독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공권력이 이토록 잔인한 짓을 하는 걸까? 분명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일들이 화성연구소와 관련해 일어나고 있다. 구멍으로 들어오는 가스를 향해 미리 준비한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분사했다. 강알칼리성인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강산성인 염소가스를 어느 정도 중화시켰다. 이렇게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지만 결국 염소가스가 이 방을 가득 채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였다. 벌어진 틈 사이로 들어오던 가스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하필은 철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대보았다. 군화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저들은 이쪽의 깊이나 크기를 잘 모를 가능성이 크다. 하필의 판단이 맞다면 군인들은 만족할 만큼 작전을 수행하고 돌아가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계속해서 철문 안쪽은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있다. 하필을 포함해 무려 25명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군인들이 돌아갔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잘못해서 문을 열었다가는 모두가 염소가스를 마시고 락스를 토하며 죽을 것이다. 하필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두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하필의 말을 잘 이해했다며 하필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도 했다. 하필은 농약통처럼 생긴 것을 등에 메고 철문을 열었다. 노창훈은 숨을 최대한 천천히 쉬었다. 몸에 도는 피의 흐름을 최대로 늦추고 동면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살아서 여길 나간다면 반드시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 있었을 것이다. 모차르트를 들으며 짤츠버그성 근처에서 감자 요리와 뱅쇼를 먹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노창훈은 여기까지 오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다. 어째서 한국 정부는 그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창훈은 잠깐 그녀를 죽이려는 세력이 한국 정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산. 서울에서 48시간 이내에 대규모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들은 서울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무정부 상태에서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정리해서 대응팀을 꾸렸다. 사실상 서울과 경기도는 버려졌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규라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감염병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 한국 측 대표로 소개된 남자였다. 하필의 멘토이자 화성생물연구소 동물실험실장 김상규 박사가 맞았다. 김상규 박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열었다. 저희 연구소에 철없는 연구원 한 명 때문에 자칫 전 세계 의학과 감염질병학의 토대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 세계 제약업계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옛날식 발음이지만 고급스럽고 유창한 영어였다. 김 박사는 진심을 전달하고 싶은 듯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한쪽에 앉아서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던 외국인들이 화가 풀린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김상규 박사는 장윤설 박사가 잘못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백신을 제안하겠다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김상규 박사의 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다. 연구소 청소 완료. 김상규 박사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하필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방독면을 벗었다. 어느새 연구소를 둘러싸고 있던 군대들이 철수하고 없었다. 하필은 연구소 주변의 스카이라인을 쭉 돌아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리서 앰뷸런스 소리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었다.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에는 불빛이 사라졌다. 상가 쪽에도 검은색 어둠만 깔려 있었다. 건물 사이사이에 횃불과 플래시의 일렁임들이 간혹 발견됐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비명과 절규가 방향을 잃고 들려왔다. 하필은 저 너머에 존재하는 공포와 혼란, 지옥 같은 폭력이 여기에도 곧 닥칠 거라고 생각했다. 하필은 철문을 열고 사람들을 나오게 했다. 군대는 가고 없습니다. 아직 소독이 덜 끝나서 편하게 자기는 힘들고 또 남아있는 음식도 대부분 상태가 아주 나쁠 겁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필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여기에 남으셔도 내쫓지는 않겠습니다. 윤설은 그런 하필을 무표정하게 쳐다보았다. 윤설은 어제 하필의 엄마가 부탁한 것이 떠올랐다. 하필의 엄마는 미이라 같은 모습으로 눈을 똑바로 떴다. 저부, 부탁 좀.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윤설은 자기도 모르게 하필의 엄마에게 어머니라는 호칭을 썼다. 아가씨가 하필이보다 높은 사람 맞지요? 왜 그러시는데요? 딴 게 아니라 제발 하필이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서 살게. 네? 윤설은 그 말뜻이 정확히 뭔 줄 알면서도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하필이가 나 때문에 평생을 여기서 살고 있어서요. 제발 하필이를 밖에서 살게 해주세요. 저는 곧 죽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하필의 엄마는 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어쩌면 그게 유언일지도 몰랐다. 혈압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하필은 엄마의 상태도 체크 못할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무도 여기를 나가기 싫어했다. 아니, 무서워했다. 몇 가지 일을 겪으면서 모두가 하필에게 생존을 의존하기 시작했다. 하필도 그것을 알고 있다. 하필은 가장 나가고 싶은 순간에 나갈 수 없는 또 다른 사정이 생겨버렸다. 윤설은 초등학교 시절이 떠올랐다. 하필은 소풍 때마다 김밥을 못 사와서 전전긍긍했다. 그런 하필이 윤설은 너무나 불쌍했다. 그리고 지금 혼자서 25명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하필이 미치도록 불쌍했다. 부산. 정 회장은 화성생물연구소의 염소가스 살포 사실을 전해 듣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하나뿐인 손녀가 화생방 작전으로 죽었다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했다. 야! 지금 서울이랑 경기도가 쑥대밭이 된 마당에 니들 정치하는 놈들 몇 명 정도는 말이야. 정 회장은 전화로 울분을 토하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한 작전이었다. 누가, 왜 그런 작전을 지시했는지를 정 회장은 진심으로 궁금해했다. 그 아이 신신이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정 회장은 작전을 지시한 지휘관도 산채로 잡아오라고 했다. 평상시라면 꿈도 못 꿀 일이었지만 지금 반만 남은 한국은 모든 게 정상적이지 않았다. 세종시는 정부 청사들을 미리 이전한 덕분에 진즉 유령도시가 되었다. 대신 군부대들이 각종 청사에 진을 치고 있었다. 수도권에서 철수한 군부대들은 대부분 충청권과 충북, 강원 초입의 주요 도시와 경계선에 길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사람과 동물의 출입을 무력으로 통제했다. 경계선 남쪽으로 월남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사살됐다. 낮이 되면 도로 주변에서는 단백질 타는 냄새들이 코를 찔렀다. 하필과 윤설은 연구동의 바이러스 차폐 실험실을 가봤다. 군대는 무책임했다. 이곳 지하 깊은 곳에는 초저온 냉동 상태로 잠자고 있는 엄청난 고병원성의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보관되고 있다. 스몰박스, 탄저, 패스트, 메르스, 코로나, 말라리아, 황열병. 군대들은 수색의 명분하에 이 실험실의 모든 문을 열어놓고 그냥 가버렸다. 하필은 그것들이 예비 전력으로 초저온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모든 문을 굳게 닫았다. 그리고 수동으로 프로텍터를 소독하고 실험실을 나왔다. 하필의 손에는 묵직한 금속 재질의 캐리어가 들려 있었다. 이것 때문에 장 박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정말 맞습니까? 윤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거렸다. 만약 장 박사님이 살아있다는 거 알면 100% 또 찾아오겠죠. 윤설은 또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밥부터 먹고 또 생각하시죠. 하필은 또 밥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며 연구소를 빠져나갔다. 윤설은 사람들에게 혹시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이 유출됐을 수도 있으니 연구소는 가급적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군인들은 식자재 창고에 모든 음식들을 열고 가스를 살포했다. 남아있는 음식은 처음에 하필이 성운 패거리한테 받아온 쌀 10kg과 라면 한 박스, 고추장과 된장, 그리고 몇 가지 양념뿐이었다. 하필은 동물 실험실 건물 지하로 걸어갔다.
자연스럽게 석희와 정준, 규원과 한선, 진호가 하필을 따랐다. 하필이 거대한 냉장 창고 앞에 도착했다. 다행히 이곳까지는 군대가 오지 않은 게 분명했다. 하필은 보안 코드를 누르고 창고 문을 열었다. 높이 2m가 넘은 대형 창고 문이 열렸다. 딱 봐도 몇 년치 사료와 야채가 하필의 키 2배 높이만큼 쌓여 있었다. 하필은 안심한 듯 사람들을 돌아봤다. 사실은 저게 다 사람들이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